먼저 여러분도 이제 새해가 돼서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소형견들은 1년에 4살, 대형견들은 1년에 6살에서 7살 정도를 더해주시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덩치가 큰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안내견학교의 목나영 훈련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모두 다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파트너는 로이라는 지금 퍼피워킹 중인 이렇게 크지만 강아지예요. 이제 새해가 돼서 우리 강아지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도 이제 새해가 돼서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사실 강아지들의 나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만으로 12개월 정도 됐을 때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 15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으로 2살 정도 된 때가 한 20살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형견들은 1년에 4살, 대형견들은 1년에 6살에서 7살 정도를 더해주시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덩치가 큰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살이 더 이제 먹게 된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예방접종이 중요하겠죠. 생후 한 5개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뭐 2주, 3주 간격으로 잘 지켜서 해주잖아요. 만 1년이 지난 해부터 추가 백신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어릴 때는 자주 하니까 잘 챙겨줄 수 있는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이걸 잘 못 챙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새는 또 동물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데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종합 백신, 코로나 백신, 캐널코프 백신, 광견병 백신, 신종플루 백신. 5가지를 한꺼번에 맞춰도 되느냐, 한 날 맞춰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크게 이상은 없지만 소형견이나 그래도 나는 좀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나눠서 맞추고 싶다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좋겠죠. 딱 1년이 되는 해에 맞추진 않으셔도 돼요. 큰일 나는 거는 아니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생각하시고 추가 백신은 해주시면 되고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7세 정도가 되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7세까지는 매년 하는 건강검진까지는 잘 안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텀을 줄여서 해줘야겠지만, 크게 이상이 없다면은 7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만 10세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노령에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던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액검사. 개들도 이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아이들은 지방 함량이 낮은 사료로 바꿔서 주신다던가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종들이 좀 종양이 잘 생기는 종들이에요. 초음파 같은 거를 통해서 혹시라도 종양이 생기지 않았는지, 종양이 생겼더라도 양성이고 수술해서 떼내서 괜찮은 거라면은 큰 문제는 아니니까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관절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엑스레이로 검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새해에 들어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장사상충 구충을 해주잖아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심장사상충 구충을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시작하실 때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만 1살까지는 아이들이 이가 굉장히 새하얗고 치석도 하나도 없고 치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석이 무리가 되는 정도로 낀다면은 잇몸 치주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나 송곳니 쪽을 잘 봐줘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치석이 많이 끼어 있다면은 스케일링 한다 그러죠. 개들은 가만히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치석 제거를 할 때 마취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취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칫솔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개들도 주로 쓰는 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얘네는 앞니보다는 어금니 쪽으로 많이 쓰는데 그쪽에 칫솔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겠죠. 치석 예방 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크게 이렇게 도움은 안 돼요. 칫솔질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잇몸을 만지거나 이를 만지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칫솔질을 좀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치아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은 마취하고 스케일링 하는 일이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이제 새해 루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26년도부터는 우리 강아지의 문제 행동 이거 하나만은 꼭 고치고 넘어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개들은요 사람이 결심하고 열심히만 해주면은 다 따라와요. 저는 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잘 먹고 우리 강아지에게 이런 습관 하나만은 제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식욕이 굉장히 왕성한 아이들 있잖아요. 먹을 거를 좋아하니까 안 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보관 용기라던가 지퍼백 같은 데다가 오늘 먹을 사료와 간식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는 그것만 주시는 걸로 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빨리 먹다가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습관을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물을 살짝 섞어줘요. 살짝 적셔주는 정도로만 줘도 개들이 천천히 먹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슬로우 식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릇에 돌기 같은 게 올라와서 강아지가 빨리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식기를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강아지들이 손을 대려고 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 레브라도도 식탐이 좋잖아요. 로이처럼 자기가 먹고 있는 거를 가져가도 크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들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먹고 있는 거를 가져가더라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는 거고, 또 이걸 가져가더라도 딴 거를 또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먹고 있을 때 옆에 더 좋아하는 간식을 줘서 이걸 먹고 있을 때 잠깐 옆에 거를 회수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가 가져가더라도 너한테 다시 줄 수 있어, 네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우리 강아지에게 평소에 필요했던 행동 교정에 대해서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일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 그리고 집에 같이 있을 때 격리해 놓는 연습부터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혼자 둘 때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줬다가 빨리 나타나서 빼앗아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면은 분리불안을 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에 민감한 강아지들 중에는 청소기나 드라이기 소리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몸을 발발 떤다거나 이런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드라이기도 거실에 두고 자주 소리를 들려주거나 강아지가 꺼진 상태에서 와서 냄새 맡게 해주시고요. 청소기도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강아지가 노는 장소 가까운 데다가 두세요. 그 모션이 작은 상태에서부터 연습을 하면은 우리 강아지들도 훨씬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연습하면은 우리 강아지들도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산책 루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살이 찌거나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떨어진 노령견들은 산책 횟수나 양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길게 나갔다 오시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나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12개월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산책을 하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곳을 다양한 루틴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낯선 곳의 냄새를 맡고 새로운 소리를 듣고 새로운 물체를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막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접하게 해주시는 게 강아지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으로 우리 수면 루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침대에서 같이 잠자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나도 만족스럽다 하면은 계속 유지하셔도 되겠지만, 때로는 강아지들이 침대에서 깨서 바닥을 긁는다든지 헥헥거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수면까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분리 수면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너무 분리를 해놓으면 개들도 좀 힘들어 할 테니까 침대 옆에 방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점차 멀리서 자게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좀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보호자분들도 우리 강아지에게 용품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게 좋을지 고민도 하시고 바꿔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있다면은 칫솔 같은 거는 마모가 되면은 우리 강아지들 칫솔질을 할 때 잇몸을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관찰해보시고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줄이나 하네스 같은 게 살이 찌거나 살이 빠져서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해하거나 아니면은 탈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거나 그러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쓰는 배변 패드나 배변판 같은 게 좀 쓰다 보면은 사실 좀 틀어지기도 해요. 좀 틀어지면은 강아지들이 올라갔을 때 이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럼 좀 불안해해서 배변판 위에 안 하고 옆에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배변 패드를 쓰지 않는 배변판도 굉장히 많아요.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구입하시는 것도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강아지가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사료를 너무 바닥이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하거나 이러면은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늘한 곳에 베란다나 이런 데 보관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아지 덩치는 요만한데 막 이렇게 큰 푸대 사료를 주고 있다면은 개봉한 지가 너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강아지들은 좀 작은 포의 사료를 사서 자주자주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반려견의 감정, 정서 건강을 위해 해주면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개들도 퍼피 마사지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나의 몸을 구석구석 사람이 만지는 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요. 보통 산책 후에 해주시는, 좀 이제 강아지가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많이 해주시고요. 강아지가 덜 민감한 머리나 등부터 시작해서 귀 안에도 만져보고 터치에도 민감하고 사람이 만지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하는 아이들은 강아지들이 조금 자려고 하는 시간에 차분히 시작을 해주신다면은 강아지들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강아지한테 영양제를 먹이고 싶은데 필수인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강아지에게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피부병이 자주 생긴다. 피부 관련된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노령견을 위한 영양제가 따로 있어요. 인지장애 같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지연시켜주는 그런 영양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인이 잘 파악을 하고 처방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 하면은 굳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7살이 넘어가는 노령이나 피부 쪽이 좀 취약하다 이런 아이들은 챙겨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 항상 작심삼일이 문제죠. 강아지와의 생활에 있어서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올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반려견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건강과 반려견들의 건강 모두 함께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